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3부 영상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평가 고성장 종목 중 엑셀리식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출시가 임박했다고 하죠. 출시 이후에 예상되는 상황과 우리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섹터의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로나 이후 내년에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경기 순환주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와 2부 영상에서 이렇게 총 6개 종목을 선정했었죠. 만약에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난 1부 영상과 2부 영상까지 보고 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빅스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빅스의 2년 뒤 목표 주가도 개선해 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리식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투자 검토 대상 기업은 이빅스와 엑셀리식스 이 두 개 기업만 선택하겠습니다. 티커가 TKC인 기업은 실제로 제가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까 핀비지의 검색 결과와는 좀 달랐어요. 핀비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업데이트가 느리거나 간혹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 3개 파이낸셜 섹터 기업은 실적 성장성은 좋지만 시가총액 규모가 작아서 제외시켰습니다. 만약에 파이낸셜 섹터의 기업에 투자한다면 S&P 500 내에서도 시가총액 기준 탑 10 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개 기업을 고른다는 의미가 당장 투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교 때 동아리 스터디 모임처럼 이렇게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스크리닝을 하면서 기업을 분석해보고 같이 공부해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영상이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파만 기업들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키워드 관련 대형 우량주 종목들은 현재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이 올 때까지 아직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한 이런 저평가 고성장 종목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 조정 때 주주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에 또 큰 조정이 있었죠. 특히 10월 28일에는 마이너스 3.73% 하락했고 3월 30일에도 마이너스 2.45%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려고 했었던 4차 산업혁명 주도주들 주식을 다시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주부 영상 중에서 10월 16일 영상에 다음 하락장에 꼭 사야 할 4차 산업혁명 종목 10개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여기 10개 기업의 주식을 다시 분할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미리 세워놓은 플랜대로 나만의 투자 루틴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하락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리식스 기업의 과거 주가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4에서 5달러 정도 하던 주가가 2018년에는 31달러까지 상승했었네요. 2년 만에 주가가 7배 정도 상승했었죠.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까지 3년 동안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럼 주가의 변화에 따른 매출의 변화는 어땠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같이 봤었던 그래프에서 2016년에서 2018년까지의 주가가 상승폭이 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매출이 매년 2배씩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매출이 37.2 밀리언 달러였는데 2018년 매출은 853.8 밀리언 달러로 매출 성장성이 엄청나죠. 자, 2019년 매출도 오르고 있긴 하지만 성장성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이익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2017년부터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네요. 2018년까지 순이익이 성장하다가 2019년에는 매출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2019년에 매출이 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왜 줄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 이익이죠. 이 기업은 매출 이익이 엄청나게 큽니다. 보통 다른 제약 회사들의 매출 이익은 60에서 80% 정도 수준인데요. 엑셀리식스의 그로스 프로핏은 96에서 97% 정도 되거든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매출 이익이 좋습니다.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큰 기업이 이익 구조면에서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겠지만 왜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큰지도 한번 알아봐야겠고요. 그러면 판관비, 지출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관비 지출에 대한 부분은 2019년에 매출 대비 크게 지출된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 보시면 R&D 비용 지출이 2019년에 매출 대비 34.82%까지 지출했습니다.
2018년이나 2017년 대비 좀 더 공격적인 R&D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순이익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2019년에 단기 순이익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매출 대비 33%가 넘는 단기 순이익률이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엑셀리시스라는 기업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투자 결정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엑셀리시스 같은 기업은 투자 지표와 포캐스팅 EPS 같은 자료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임상 진행 중인 신약 개발의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겠죠. 일단 엑셀리식스는 2020년 예상 매출이 전년도까지의 성장성과 비교해보면 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매출 성장성이 좋았고 순이익도 창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선 이 표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만 해서 한번 투자 목표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PE 레시오를 봤을 때 섹터 메디안 값이 30배 정도 되는데요. 엑셀리식스는 TTM, 즉 선행 기준으로만 보면 24배 정도 되고 FWD, 즉 후행 기준으로 보면 56배 정도 되는데요. 이 의미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12개월에 대한 예상 EPS가 좋지 않다는 의미죠. 자, EV 세일즈 기준으로 보면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가 5.5에서 5.9배 정도로 비슷합니다. 엑셀리시스의 과거 5년 평균 멀티플이 16배까지 갔었기 때문에 현재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적어도 앞으로 1년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10년치 예상 EPS와 매출을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 포캐스팅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투자 목표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투자 기간을 3년으로 잡는다고 가정해 보면 2023년 예상 EPS가 2.14달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멀티플을 몇 배로 줄 것이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결정될 수 있겠죠. 만약에 나는 섹터 메디안 값 정도를 멀티플로 주겠다고 해서 30배 정도를 준다고 가정하면 2023년 예상 EPS인 2.14달러 곱하기 30배를 하면 2023년 목표 주가는 64.2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주가가 20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3년 뒤에 주가가 3배 정도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나는 좀 더 보수적으로 봐서 PE 멀티플을 현재 후행 기준인 25배 정도만 주겠다고 하면 2023년 예상 EPS 2.14달러 곱하기 25배는 53.5달러 정도가 나오니까 3년 뒤 목표 주가는 53.5달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투자 기간을 10년을 보겠다면 2029년 예상 EPS인 3.96달러에 내가 정한 멀티플을 곱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포캐스팅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검증해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진 않겠죠. 더욱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요. 자, 하지만 내가 공부해도 뭐 아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도조차 안 하는 것보단 하늘과 땅 차이겠죠. 자, 제가 엑셀리식스 기업에 대한 해외 분석 리포트를 MS 워드 문서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료와 기타 참고할 만한 자료나 기사를 제 블로그에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보시고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투자 기간과 목표 주가를 얼마로 해보겠다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제 블로그 주소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투자 동아리 같은 스터디 모임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꾸 이런 영상에 종목을 찍어준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 이런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식이 남이 찍어주는 종목만 사실 건가요? 이렇게 기업을 스크리닝 해보고 분석해서 내가 이 기업의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를 판단해보고 몇 년 뒤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주식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가보자는 취지로 이번 영상을 기획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슬슬 코로나 이후 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르면 11월이나 12월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 신청이 있었다고 하죠.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화이자가 11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의 1차 효능 분석 결과가 11월에 도출되는데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12월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더나는 지난 7월부터 미국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아스트로제네카도 임상시험 중 사망자가 발생해서 잠시 중단했다가 현재는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내에 코로나 백신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기업들이죠. 크게 4가지 산업에 대한 종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코로나 피해 산업인 항공산업이 있죠. 아메리칸 에어라인,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항공주들이 코로나 때 주가가 폭락한 이후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행 산업이 있죠. 익스피디아 같은 온라인 예약 플랫폼 기업들이나 카니발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리츠주들인데요. 참고로 왼쪽에 보이는 검은 글씨들이 해당 기업들의 티커입니다.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리얼티 인컴 등의 기업들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호텔주들이 있습니다.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기업들도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이 4개 산업의 기업들도 슬슬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이 4개 산업의 종목의 주식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종목들은 제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섹터의 기업들도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을 담기보다는 해당 산업의 ETF를 저점 매수하면서 투자 기간을 한 1, 2년 정도 생각하고 가져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코로나로 피해를 본 4가지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 ETF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소비에 민감한 항공, 여행, 호텔 산업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경기 순환주라고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경기 순환주의 특징은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회사의 실적과 주가도 같이 오르고 경기 침체기일 때는 이런 종목들의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데요. 이런 경기 순환주들은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는 시점부터 주가 상승 폭이 다른 대형 우량주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왼쪽부터 ETF 티커 네임과 관련 산업, 그리고 ETF 이름, 그리고 각 ETF별 운용 자산은 얼마인지도 정리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ETF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운용 자산 규모는 꼭 체크를 해봐야죠. 그 다음에 ETF 게시일, 그리고 각 ETF별 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도 이렇게 정리했고요. 배당금은 얼마를 주는지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각 ETF별 평균 거래량도 가져왔습니다. 자, 맨 위부터 항공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제츠가 있고요. 여행과 관련한 산업에 투자하는 ETF인 어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어웨이 ETF는 개시일이 2020년 2월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 자산 규모도 2,1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도 많지 않죠. 운용 자산 규모나 개시일, 거래량 모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ETF는 아닙니다. 그냥 이런 ETF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츠 관련 ETF들을 정리했는데요. VNQ, SCHH, 그리고 IYR 같은 ETF가 있습니다. 리츠 ETF답게 배당률도 모두 3%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특히 이 리츠 종목들의 배당금은 많이 줄었겠죠. 제가 이렇게 ETF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항목들을 가져와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주주님들도 어떤 ETF가 좋을지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한 ETF 외에도 더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관련된 ETF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방금 전에 제가 정리한 ETF들의 최근 1년 주가 흐름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파란색 그래프가 S&P 500 지수입니다. 모두 S&P 500 지수보다 이렇게 아래에 있죠. 특히 오렌지색 그래프인 제츠 ETF가 이번 코로나 주가로 하락이 컸습니다. 하락폭이 무려 마이너스 45.26%나 됩니다. 그만큼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면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겠죠. 자, 나머지 ETF들도 S&P 500 지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중에서 ETF 하나만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고성장 저평가 종목 스크리닝을 통해 기업을 분석하고 미래 기업 가치를 예상해 보면서 공부해 보자는 취지로 지금 영상까지 1부, 2부, 3부 영상을 마쳤습니다. 주린이 분들이 한번 이런 방식으로도 공부해 보시라고 만든 코너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하락장과 같이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 내가 정한 투자 원칙과 투자 루틴을 잘 만들어 놓는다면 좀 더 슬기롭게 하락장을 대비하고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코로나의 타격이 큰 섹터들 위주로 슬슬 종목 스크리닝을 해보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개별 종목들보다는 ETF를 선택해보면 어떨까 해서 관련 ETF까지 정리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백신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도 좀 끝나서 마스크 없는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미주부 주주님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한 만큼 돈 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저와 같이 계속 공부해요. 안녕.